하루 종일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몹을 잡고 있는 일이 뭐가 그리 재밌었을까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너프입니다. 게임 잘하는 사람이 실제 인생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뭔 헛소리냐고요?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끝까지 들으시면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중에 게임 한번 안 해보신 분들 없으시죠? 사는 동안 한 번쯤은 게임에 푹 빠져 지낸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어느 게임이든 상위 랭커가 되어보신 분들은 인생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 게임을 잘하시는 분이라면 나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방법들을 게임을 통해 이미 다 체득하셨으니까요. 성공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오직 하나입니다. 누군가는 게임 속에서 배운 것들을 삶에 적용해 삶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닌 분들은 그 잠재력을 아직 폭발시키지 못한 것일 뿐이죠. 어때요? 기분 좋지 않으세요? 실제로 프로게이머 하다가 제2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참 많죠.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게임 잘하는 능력과 인생에서 성공하는 능력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이야기해보죠. 나는 게임에 미쳐서 살고 있는데 삶은 엉망인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 이 게임 저 게임 닥치는 대로 조금씩 마구잡이로 하신 분이겠죠. 어느 한 게임도 제대로 마스터하거나 잘 하신 분은 아닐 겁니다. 삶도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이게 좋다고 하면 조금 해보다가 이내 실증을 느끼고 또 다른 일을 기웃거리는, 그래서 무엇 하나 끝까지 잘해본 적이 없는 분이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랜 시간 또는 얼마나 많은 게임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최고가 된 경험이 있느냐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게임은 단순히 온라인 고스톱처럼 캐주얼 게임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리니지와 와우 같은 MMORPG 게임을 의미합니다. 그럼 제가 과거에 게임에 미쳐 살았던, 그래서 지존까지 올라봤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게임은 안 해서 잘 모르지만 그동안 게임의 룰도 많이 변했죠. 그래서 아주 오래전 제가 했던 것처럼 몇 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상위 랭커가 되는 건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도 게임이 작동하는 방식, 또 그 속에서 승리하는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제 경험과 또 그걸 통해 깨닫게 된 것들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때는 2002년이었습니다. 우연히 출시된 지 몇 달 안 된 게임을 시작하게 됐어요. 먼저 시작한 유저들은 더 좋은 갑옷과 더 좋은 무기를 들고 있었지만 그들과의 격차가 아주 크진 않았죠. 그래서 지나내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투리라 못 알아들으신 분들을 위해 구현하자면 좀 앞서가고 있는 사람이나 좀 부족한 저나 크게 다를 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면 된다는 희망과 넘어서고 싶다는 꿈을 가질 수 있었죠. 목표가 생기고 욕심이 커지니 어느새 그 게임이 제 삶의 우선순위가 됐습니다.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언제부턴가 강의도 빼먹고 게임에만 매달렸어요. 좀 늦은 출발인 만큼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만 했거든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 책상에 앉아 게임하면서 밥을 먹게 되더라고요. 학교 갔다 오는 친구들에게 떡볶이나 햄버거 같은 거 부탁해서 먹거나 그도 여의치 않으면 컵라면으로 대충 때웠습니다. 젊음이 좋긴 좋죠. 무언가에 올인할 수 있으니 말이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올인할 각오가 돼 있으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알람을 맞춰 놓긴 했지만 아침에 저절로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서 서버 점검 시간을 이용해 쪽잠을 잤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매일 3, 4시간 정도 새벽에 서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버 점검 시간을 중심으로 생활이 돌아갔어요. 서버가 닫힐 때 잠자리에 들고 서버가 열리면 재빨리 일어나 게임을 시작했죠. 좋은 사냥터 차지하기 위해 서버가 열리자마자 눈썹 휘날리며 던전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몹들 잘 나오는 곳에 자리 잡으면 하루 종일 뿌듯하고 기분 좋고 그랬어요. 확실히 좋아하는 일을 하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침에 눈이 떠지고 밥 먹는 것보다 그 일이 더 좋아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억지로가 아니라 저절로 되는구나 하고요. 매일 아침 하루에 대한 기대로 눈이 번쩍 뜨일 수 있는 일을 찾을 수만 있다면 행운일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발견하느냐 못하느냐가 인생의 성패를 결정지을 거고요.
하지만 의욕만큼 성과가 빨리 나타나진 않았어요. 열심히만 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남들은 그냥 놀고만 있는 게 아니니 당연한 거예요. 아마 저 못지않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상위 그룹과의 격차가 조금씩 줄기는 했지만 좁혀지지 않는 일정 간극이 늘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하루는 잠 못 이루고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영원히 좁힐 수 없을지도 모른다 생각하니 참 답답했거든요. 그때 불현듯 깨달음이 왔습니다.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이유는 사냥터와 상대하는 몹의 차이 때문이구나 하고요. 저는 딱 제 수준에 맞는 던전에서 몹을 잡았습니다. 그러니 대충 설렁설렁 해도 됐어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몹들이니까요. 과자도 먹고 밥도 먹으면서 마우스만 클릭하면 됐어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나보다 앞선 사람들은 최고 난이도의 던전에서 센 몹을 잡고 있는데 저는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서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쉬운 방법으로 더 나은 결과를 기대했으니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작전을 바꿨습니다. 쉬운 곳이 아니라 어려운 사냥터로 가야겠다 생각했어요. 내 능력에 맞는 곳이 아닌 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곳에 가야 했어요. 그래서 상위 랭커들의 사냥터로 갔습니다. 몹들은 너무 강했고 저는 너무 약했어요. 공격력이 워낙 약해서 아무리 칼질을 해도 몹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필요했어요. 새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모든 장비들을 공격력 옵션에 초점을 맞춰 바꿨습니다. 방어력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센 몹들에게는 스치기만 해도 죽었습니다. 하루 종일 노가다 해서 얻은 경험치를 한 번에 잃을 수도 있었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그건 해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한 손으로 물약 열심히 빨면서 사냥하면 되니까요. 그때부터 예전처럼 설렁설렁 사냥할 수 없게 됐습니다. 매 순간 집중하고 긴장해야 하기 때문에 좀 피곤했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도 그만큼 컸기 때문에 크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거웠어요. 한 번도 구경하지 못했던 아이템들을 얻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때 배웠습니다.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사실과 크게 되려면 큰 물에서 놀아야 한다는 걸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쉽게 편하게 성공하는 방법은 없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원하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좀 쪽팔리기도 했고 때론 무시도 당했습니다. 고수들 눈에 얼마나 웃겼을까요? 허접대기 갑옷을 걸치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능력도 안 되는 몹을 잡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가끔 좋은 사람도 만났습니다. 애쓴다고 자기에게 필요 없는 아이템을 하나씩 주는 분도 있었죠. 너무 안쓰러웠거나 아니면 기특해 보였을 거예요.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아, 여유 있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니 이런 콩고물도 떨어지는구나 하고 말이죠. 어느새 레벨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난이도 높은 몹들도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었어요. 레벨은 많이 따라잡았지만 최상위 랭커들과 비교하면 장비가 너무 허접했거든요. 좀처럼 격차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지쳐가고 있을 때쯤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2002년 한일 월드컵이 한창이었는데 주최 측에서는 한국팀을 응원한다는 명목으로 오필슨 코리아라는 이벤트를 했습니다. 아마 본래 의도는 축구 경기 볼 시간에 게임이나 열심히 하라는 거였을 거예요. 저는 그 얄팍한 속임수에 넘어갈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게 마치 하늘이 준 기회처럼 보였거든요. 월드컵 기간 중 몹을 잡으면 오필슨 코리아라는 주문서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걸 가장 많이 모은 3명에게 게임상에 존재하지 않는 최고의 아이템을 하나씩 준다는 거였어요. 느낌이 팍 왔습니다. 무조건 이거다 하고요. 그것만 얻을 수 있다면 다 끝났다 생각했죠. 다시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게임이 점점 흥미로워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기회를 알아보는 눈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무튼 그때부터 주문서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과연 3등 안에 들 수 있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주문서를 모으면서 문득문득 의구심이 생겼어요. 이렇게 죽어라 모았는데 꽝이면 어쩌냐 하고요. 남들은 주문서를 얼마나 모았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다 보니 불확실성이 너무 컸죠. 그래서 의구심이 생길 때마다 저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그 불확실성 때문에 내가 느끼는 불안감을 다른 사람들도 느끼겠구나. 어쩌면 그게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하고요. 세상에 확실한 무언가는 없어요. 불확실성이 기본입니다. 오히려 불확실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최선을 다하긴 쉽지 않겠구나 생각하니 힘이 났어요. 부족한 내가 고수들을 이기려면 나는 여기에 올인해야겠구나 생각했고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모든 기회는 불확실성과 함께 온다는 사실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열심히 사냥을 하고 있는데 처음 보는 캐릭터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잔뜩 경계하면서 누구세요? 라고 물었더니 운영자랍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차크라였던가 무기를 하나 건네주고 갔습니다. 순간 놀라서 의자 뒤로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생전 보도 듣도 못한 무기였거든요. 열심히 모은 주문서가 제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렇게 오필슨 코리아 이벤트에 당첨된 것이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게임 생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보스 몹에게 스치기만 해도 죽었는데 이제는 제가 지나갈 때마다 몹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진기한 아이템들도 우수수 떨어졌고요. 그렇게 조금씩 목표했던 지존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게임 자체가 엄청나게 재미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몹을 잡고 있는 일이 뭐가 그리 재밌었을까요? 대신 최고가 되고 싶다는 욕심과 목표, 꾸준한 성장과 성취가 있었기 때문에 엉덩이에 땀이 찰 때까지 앉아서 게임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몹을 잡고 나면 무엇을 얻게 될까 하는 설렘도 한몫했을 거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 간절한 목표와 꾸준한 성취가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노동이 아니라 놀이가 될 수 있구나 하고요. 사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 모든 성취 뒤에는 헌신적인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 열심히 회사 다니고 있지만 그때 저를 게임의 세계로 인도해주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던 참 고마운 친구입니다. 원래 제가 시작했던 캐릭터도 그 친구가 새 캐릭터 키운다고 버린 거였습니다. 아무튼 제가 밥도 안 먹고 잠도 줄여가며 열심히 게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친구가 크게 감동했던 것 같아요. 열정은 전염된다고 하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같은 꿈을 꿨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 최고가 될 때까지 캐릭터를 키워보자. 그 목표가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제가 사냥터에서 열심히 사냥해오면 그 친구는 장터에 가서 아이템을 팔아 물약도 사고 이것저것 필요한 물품들을 조달해줬습니다. 헌신적이고 요령 있는 친구를 동료로 둘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크나큰 행운이었던 거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혼자 이룰 수 있는 건 많지 않다는 사실을요. 모든 성공 뒤에는 꿈과 열정을 공유한 동료들이 있죠. 그러니 원대한 목표가 있다면 그 꿈을 함께할 사람을 찾아야만 합니다. 지금도 게임의 지존이 되던 날 그 친구와 얼싸안고 기뻐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목표를 달성하고 나니 길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곳도 없었던 거죠. 열정이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를 잃어갔어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돈과 명예와 같이 물질적인 성취가 목표가 되면 안 되는구나 하고요. 삶의 목표는 닿을 수 있는 하나의 지점이 아니라 방향이 되어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언제까지나 열정을 잃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시끄러웠던 여름이 끝나고 자연스럽게 게임과 멀어졌습니다. 짧은 순간 불타올랐고 또 금방 사그라들었죠. 많은 것을 잃었지만 또 그만큼 깨달음을 얻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뭐든 아침에 눈이 저절로 떠질 수 있는 일을 찾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경험과 자신감을 얻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게임 속 캐릭터와 마치 한 몸이 된 것처럼 그 어렵고 복잡한 게임도 척척 해내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보다 더 높은 재능과 잠재력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축소판인 게임에서 탑랭커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실제 인생에서도 동일한 성취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 게임에서 배운 전략들을 인생에 제대로 적용할 수 있다면 말이죠. 그러니 게임을 할 만큼 하셨으면 이제 현실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게임을 통해 배웠던 것들을 하나씩 본업에 적용해 보세요. 그럼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맵이 좀 더 커졌고 좀 더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참여하는 게임에 지나지 않아요.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비슷합니다. 그러니
게임을 쉽게 배우고 또 잘할 수 있는 분이라면 실제 삶도 그만큼 성공적으로 사실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 어느덧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욕심도 생기고 책임감도 커집니다. 누군가의 삶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게 목표지만 최소한 나쁜 영향은 주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로를 끌 수 있는 자극적인 이야기들은 가급적 하지 않으려 무던히 노력하는 중이고요. 희망적이고 건전한 이야기만 하려다 보니 좀 재미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시는 분들 덕에 벌써 100회째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조만간 실시간 Q&A 방송을 해볼까 생각도 합니다. 혹 저에게 궁금한 점이나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컨텐츠 방향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가능하면 성실히 답변 드리고 최대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살아가는 이야기와 함께 서로의 고민을 나눌 수 있도록 실시간 방송도 도전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물론 아직 실시간 방송은 어떻게 하는 줄 몰라 하나하나 장비만 사고 있는 중이고요. 뭐 복잡한 게임 배우는 것보다야 훨씬 쉽지 않겠어요.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